수성, 약 38억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이 행성과 충돌하려고 했어요. 쾅! 파편들이 폭발파와 함께 여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먼지가 가라앉으면 우리는 온타리오 호수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분화구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분화구의 형태예요. 그건 마치 거미 같아요. 중앙에 둥근 몸체와 분화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온 다리가 한 뭉치 있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거미의 다리가 중앙과 정확하게 일렬을 이루지 않고 있단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풍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측만 할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미 그림이 훨씬 그 전에 벌써 나타나 있었고 운석이 거의 중심에 떨어진 것은 단지 우연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수성 표면에 그러한 흉터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수성에 대한 또 다른 미스테리는 수성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입니다. 한 이론에 의하면 수성은 금성의 위성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중력에 굴복하게 된 거죠. 태양은 말 그대로 수성을 뜯어내버렸고 이 작은 행성은 태양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수성과 금성의 자전주기예요. 수성은 점차 회전 속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 행성에서의 하루는 현재 지구의 58일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무거운 하중을 잃은 후 금성은 조금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수성은 태양계가 출현한 직후 금성과 충돌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최초의 수성은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행성보다 약간 더 컸어요. 하지만 그 후 수성은 금성과 충돌하면서 지각의 일부를 잃었죠. 그리고 조금 후에 금성은 이 잔해를 모았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수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왕성,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8배 멀리 있는 가스로 된 거대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 크기만한 폭풍우가 있는 목성과 같은 다른 거대 행성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고요해 보이죠. 그럼에도 천왕성은 자랑할 만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어두운 점은 2006년 허블 망원경에 의해 감지되었어요. 그 당시 이곳은 알래스카의 거의 2배 크기였어요. 몇 년 후 밝은 점들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시속 482km의 속도로 행성의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메탄 구름인 걸로 밝혀졌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천왕성에 그런 폭풍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왕성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봄으로써 이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행성은 옆으로 누운 채 자전해요. 만약 지구의 축을 보면 수직인데 아주 약간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태양계의 대부분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천왕성은 아니죠. 축은 거의 수평이고 태양을 가리키고 있어요. 천왕성의 극들 중 하나는 거진 늘 밝게 빛나고 있어요. 이 행성의 극의 낮은 지구 시간으로 42년 동안 지속됩니다. 천왕성 축의 기울기가 바뀌면 행성의 반대편에서 극의 낮이 시작돼요. 다른 극이 42년 동안 어둠 속으로 떨어지죠. 이 계절의 변화는 행성 표면에 굉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천왕성이 옆으로 누워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이 가스 거대 행성은 어린 행성이 되려는 몇몇 소행성과 충돌했을 거예요. 지구와 크기, 무게가 비슷한 그러한 원시 행성이 충돌 후 천왕성을 기울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가설일 뿐이죠. 이제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로 가볼까요? 여기서 가장 큰 미스테리는 이 위성에 생명체가 있는지의 여부예요.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성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오직 얼음이에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줄무늬는 사실 길고 넓은 균열들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위성을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안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유로파의 중심부는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가열돼요. 이 따뜻한 핵이 주변의 얼음을 녹이죠. 그래서 얼음 지각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진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 있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탐사선을 보내야 알 수 있죠.
우리는 38km의 단단한 얼음을 뚫고 지구의 모든 저수지의 2배 크기의 바다를 탐색하기 시작해야 할 거예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보세요.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2번째로 큰 위성이죠. 이는 지구의 천연 위성보다 50% 더 커요. 이곳은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고 증명된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타이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기인데요. 두께가 400km예요. 이 거리는 지구에 있는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보다 거의 40배나 더 긴 거예요. 게다가 95%가 질소예요. 비교하자면 지구의 대기는 79%가 질소예요. 그 말은 둘이 꽤 비슷하단 뜻이죠. 미스테리는 아무도 어떻게 이 대기가 타이탄에 나타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이론은 수년 전에 운석이 타이탄의 표면을 멈추지 않고 강타했다는 걸 제의하고 있어요. 거대한 바위들이 지각과 충돌하여 위성의 압력과 온도를 높였죠. 그런 조건 하에 공기 중의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분해되었어요. 무거운 질소가 타이탄의 표면에 떨어진 반면 가벼운 수소는 상승해서 우주로 흘러나가 버렸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론에 이의를 제기해요. 태양계의 또 다른 미스테리는 가상의 별 네메시스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예요. 우리 은하의 모든 별들을 보면 대부분이 쌍으로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개의 별이 서로 공전한다는 걸 의미하죠. 통계적으로 태양에도 동반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대멸종이 우주에 있는 어떤 불가사의한 물체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어요. 그들은 태양계 중심으로부터 1.5광년 이내에 적색 외성이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이 외성이 소행성 구름에 접근할 때마다 이 우주 여행자들을 방해했어요.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몇몇 소행성들은 지구를 향한 여행을 시작했고 대멸종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봅시다. 빛의 광자는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1년을 이동해야 하죠. 과학자들은 오르트 성운이 그 지역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곳은 수톤의 소행성과 얼음덩어리가 성운으로 모이는 가상의 지역이에요. 그곳은 태양의 중력이 여전히 작용하는 가장 먼 곳이에요. 아마도 이 구형의 구름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은 장주기 해성이 기원하는 곳으로 생각되는 지역이죠. 이것들은 태양계를 통해 날아갔다가 오르트 성운으로 돌아가요. 이 여정은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그곳에 튀게라고 불리는 거대 가스 행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튀게가 목성의 4배 크기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어떤 연구도 이것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오르트 성운도 여전히 가상의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그 지역의 해성들이 지구의 주요 대멸종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서 봅시다. 지구로부터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의 고향 행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예요. 너무 무거워서 물질뿐만 아니라 빛도 끌어당기죠. 게다가 시간을 느리게 하고요. 일단 뭔가가 블랙홀의 중력에 갇히면 절대로 탈출 못해요. 빛과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점차 정착하고 곧 무한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요. 블랙홀 근처에서의 일부는 지구의 몇 주와 같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미스테리는 정확히 블랙홀 안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도달하는 모든 걸 파괴하는 엄청난 압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추측하죠.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탈이거나 우주의 다른 곳으로 가는 웜홀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블랙홀 포털과 웜홀의 출구로 화이트홀도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화이트홀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전체 우주의 가상 경계선으로 가볼까요? 그것은 에리다누스 초동공이라고 불려요. 만약 우주의 지도를 본다면 여러분은 약 10억 광년 너비의 빈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은하수의 지름은 겨우 10만 광년이에요.
주요 미스테리는 어떻게 그 지점이 생겨났는가예요. 한 이론에 의하면 이 공동은 두 평행 우주의 충돌로 생긴 상처라고 해요. 우주를 거대한 방울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개의 방울이 충돌했어요. 그때 평행 우주가 우리의 방울에서 몇 개의 은하를 뜯어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저렇게 거대하고 차가운 공동이 우리 우주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에요.